자,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최순실 씨, 박채윤 씨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. 네,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사실인데요. 지금 이 우병우 수석의 부인인 이모 씨와 김영재 원장 아시죠?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6에서 7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박채윤 씨와 이모 씨가 아는 사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박채윤 씨가 아니다. 나는 이 씨와 통화하지 않았고 최순실 씨가 이모 씨 전화를 빌려서 나에게 전화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이모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친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결론적으로 그 우병우 수석이 지난번에 그 검찰에 출석하고 법원에 출석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? 최순실 아느냐라고 했으면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랬죠. 결국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것을 그 우 수석의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, 물론 이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만 뭐 부인이 안다고 해서 남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서 이와 같은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 전 수석도 저와 같은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이 최순실 씨 측과 연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특히 이제 검찰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뭐 통신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의 그 힌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특검이 이런 의혹은 뭔가 밝혀냈는데 중요한 증거가 바로 저 차명 전화기 가운데 표시된, 그러니까 박채윤 씨가 썼던 차명폰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면서 검찰에 지금 넘긴 거거든요. 자,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제가 볼 때 박채윤 씨하고 우병우 씨 부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두 사람은 아들들이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.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을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부인하는 것 자체는 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, 그동안 특검에서 시간에 쫓겨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폰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기지국 확인들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박채윤 씨와 우병우 부인과 최순실 씨와 세 사람의 관계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나. 따라서 남은 그 특검이 못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력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거기서 수사할 때부터 우병우 사단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. 수사팀장이 뭐 절친한 사람인데 되겠느냐. 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검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기니까 검찰이 단단히 좀 마음을 사려먹은 모양이에요. 자, 그래서 전담팀, 또 전담인데, 죄송합니다.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을 이제 수사본부장으로 해서 특수 1부, 형사 8부, 첨단범죄수사 2부, 이게 이렇게 세 팀에다가 해서 이 메모드 팀을 꾸린 거군요. 메모드 팀이죠. 지난번에 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는 44명의 검사였습니다. 네. 이번에 다시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31명의 검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을 갖다 전담하게 되는 쪽에는 아마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른바 항맥, 뭐 인맥, 그다음에 근무 경력 이런 것이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은 이 특별검사가 특별검사 종료하기 직전에 그 당시 보도됐던 게 뭡니까?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총장, 네. 대검차장,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,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. 그랬죠. 뭐 국장하고는 1000번 넘게. 뭐 그거는 뭐 예. 검찰국장이니까 뭐 업무상 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통화가 오왔다 하는데 네. 모르겠어요. 저기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을 전담하게 될 그쪽 팀에서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네.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들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을까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본부 갖고 못 믿겠다. 차라리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 아니겠는가. 또 보면 마침 보니까 이번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종료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. 영장 이번에 한번 다시 치시면요 100% 발부됩니다. 그렇게 얘기했죠. 상당히 어마어마한 숙제를 내주었어요. 아까 네네.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음으로 양으로 걸려있는 또 의혹의 어떤 그런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수사본부에서 정말 불태전의 의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만에 하나라도 영장을 갖다 못 받아낸다면 또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? 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조직도 보면서 좀 여쭤보겠는데, 자, 우병우와 친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라.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 그래요.
저 중에는 정말 친하지 않다고 보십니까? 결국 지금 저 정도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부장검사 되신 분들하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기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기수 차이가 나는 예, 거예요? 그렇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상당히 후배들로 포진했나요? 그렇죠. 예, 그렇기 네. 때문에 일부 같은 경우 뭐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면은 틀림없습니다. 그렇다고 네. 해서 한 2,400명 되는 전국의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이영렬 특별수사반 같은 경우에도 인맥이나 항맥 같은 것을 연결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다 보니까 결국 그 첨단수사 2부의 이근수 부장 이 팀으로 지금 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저런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? 결국 수사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결국 이영렬 특별수사 본부장의 수사 의지, 그리고 또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무런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 수사의 주체로 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사의 의지로 읽힐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얼마나 뒤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을 막아주느냐,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은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특히 우병우 수석의 핵심 수사 포인트가 바로 직권남용 부분인데 그게 검찰 수뇌부가 민정수석실에 수사 결과를 알려줘서 그 내용이 최순실에게 흘러 들어가서 롯데에 그 압수수색하기 전날 비자금을 돌려준다든가 이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그렇게 되려면 검찰 수뇌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새까만 후배 검사들이 현직에 있는 검찰 수뇌부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 따라서 김수남 총장 체제의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가 검찰을 발칵 뒤집어서 그동안 우병우 사단이 무엇이고 국정농단에 얼마나 연루된지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